자, 두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대시보드입니다.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먼저 대시보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. 학습 현황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21명 중에서 한 명 학습했죠. 5% 했습니다. 참여를 안 한 애들이 짝 명단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 참여 독려를 할 수 있겠죠. 또 뭔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아이들은 저희 화면에서 모든 아이들의 이제 학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본단 말이죠. 그러면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. 이제 좀 학습이 안 되고 있는, 참여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은 가서 이제 동요를 해주는 거죠. 자,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두 번째 진단평가 결과를 이렇게 봐서 사전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좀 복습을 하고 갈 수 있다. 이 예의 평가라고 뜨는 부분은 교사가 배부한 문제입니다. 이 교사가 배부한 문제도 이렇게 따로 결과 보기가 뜹니다.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. 자, 그 진단평가 부분, 그리고 교사가 배부한 그 평가 부분 나눠져서 이렇게 그 제시가 되고요. 학생들도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오답 다시 풀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오답을 다시 풀어봐라 하고 문제를 배부해 줄 수 있습니다. 그 기능이 바로 오답 다시 풀기 배부 기능입니다. 요걸 눌러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만 모아가지고 이제 배부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단원별 성취도 분석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. 여기를 보시면은 학습량, 정답률, 평균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이 누구누구인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. 명단으로 쫙 제시가 됩니다. 그리고 평균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 아이들, 평균보다 빠른 아이들, 이렇게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이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특정 단원이 아니라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서, 평균보다 만약에 너무 빨라요. 그리고 정답률이 낮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고 있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원별입니다. 사실은 익숙해지기까지 저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. 근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좀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피드백을 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여기는 이제 단원별로 딱 나눠서 여기 이 단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좀 부족했던 개념들. 3명 정도의 학생이 이 개념에서 부족하다. 여기도 3명 정도의 학생이 이 개념에서 부족하다. 이 개념별로 좀 취약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. 이런 것들도 다 저는 이제 한 명 이제 체크해놨습니다.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, 저는. 대시보드에 다 분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체크한 부분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명부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이제 성취도, 학습 속도,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거든요. 그리고 단원별로 취약 요소가 이렇게 뜬 아이들을 이렇게 체크해 놨다가, 다 이게 미는 이제 미완료입니다. 그랬다가 이제 다 완료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이제 체크를 해 놨고요. 데이터들을 쫙 이 명부에다가 정리해 놨다가 컨설팅 시간을 따로 했거든요.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. 작년에 AI 코스웨어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. 아, 저 선생님 쉬려고 수업 시간에 그 클래스팀 풀러놓고 그냥 쉬고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실제로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아까처럼 이렇게 다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누가 기록하고 요걸 통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. 제 책상으로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표를 보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, 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하고 이제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죠. 특히 이제 기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학년이 내려가거든요. 이제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반 애들 중에 뭐 거의 2, 3학년 수준의 애들도 한 두세 명 있어요. 그런 기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 썼던 게 처음부터 아예 어차피 진단평가 봐봤자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기초 수학을 먼저 했습니다, 저는. 그럼 기초 수학을 풀어 나가면서 또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초 아이들을 따로 좀 지도를 했어요.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 아이들한테 학습 자료를 따로따로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. 이 클래스팅이 없었다면. 되게 2학년, 3학년 수준의 자료들을 매번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거라도 이제 풀고 있으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클래스팅을 이용하면서 그런 점들이 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차 필터링 된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명렬표에다 정리를 한 다음에 2차 스크리닝을 하면서 이제 또 피드백도 주고 컨설팅을 해주었다. 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정오답표도 저는 활용을 했는데요. 여기 정오답표 보시면은 번호별로, 학생별로
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가 나와요. 딱 보면은 눈에 띄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3번이나 4번은 거의 좀 많이 틀렸죠.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를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. 많이 틀린 그 특정 문제를 화면에 띄워서 같이 풀어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요거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준별 학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현재 학년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분명히 있습니다. 그게 완전 낮은 학년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게 했거든요. 기초 아이들,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초 수학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도 아예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꾸준히 풀도록 했고, 두 번째는 현재 학년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. 기초반 아이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. 그러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단평가에서 그 취약 요소가 있습니다. 요것들을 스스로 클릭해서 하나씩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. 선생님, 어차피 못 푸는 애들은 다시 풀어도 또 못 풀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컨설팅 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때 이제 한 번씩 풀어보기도 하고, 좀 이제 질문도 받으면서 취약한 개념을 좀 메꿔가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, 선생님이. 그, 한 시간 안에 모든 학생들을 부른다는 거 불가능하고요. 거의 한 시간에 저는 다섯, 여섯 명, 여섯, 일곱 명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. 모든 수업을 클래스로 진행을 하지는 않으니까요. 클래싱을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든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처방인데요. 무조건 많이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빨리 그냥 풀어서 끝내려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클래싱을 풀 때 좀 강조를 했던 게 많이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제 말을 해주고요. 그러기 위해서 꼭 먼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게 오답 제도전인 것을 이제 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. 그러니까 꼭 어느 정도 문제를 푼 다음에 오답 제도전을 통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빠른 학습자의 경우에는 재미가 없거든요. 학원에서 이미 다 풀어서 다 알고 있죠. 선생님, 저 다 풀었는데 뭐예요? 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동일한 문제에서 저는 이제 난이도 상을 거의 뭐 100%로 채워가지고 제일 어렵게 해서 이제 딱 보이잖아요. 그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찍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. 사실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보상 시스템이나 그 보물 상자 나오는 아이템 상자 나오는 것 부분이나 아니면 이 경쟁형 시스템에서 학교에서 뭐 랭킹 매기고 이런 경쟁 구도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정도의 아이들한테 좀 효과적이어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좀 이것도 한번 해봐, 저것도 한번 해봐,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했습니다. DM이 하나 왔습니다. 지금 학부모 네. 상담 때는 어떻게 네. 활용하실지도 궁금해요.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마침 몇 주 전에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어요. 이제 학부모가 이제 신뢰하는 그 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저희 대시보드 가면 학생별로 다 이렇게 보고서 뽑을 수 있거든요.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게 프린트해서 한 장씩 나눠주진 않았고 상담이 왔을 때 학습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잖아요. 그러면 AI 코스웨어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렇고요. 단원에서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확 신뢰를 하셨는지 이제 크게 질문을 안 하시고 그냥 순조롭게 상담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.